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창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창조 얘기를 하려면 이제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진화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아마 교회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언행이 불일치하다, 꼰대들이 많다, 소통이 안 된다, 권위적이다. 그러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회사는요? 학교는요? 똑같습니다. 학교에도 꼰대 같은 교수도 있고요. 직장에도 그야말로 꼰대 같은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가?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진화론자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가인이 장가를 가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4명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을 죽이고 장가를 가더라는 거죠. 여자가 어디서 생겼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대로 대답을 못 해주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짜다. 성경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침내 자기는 주일학교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일학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세이건은 진화론자가 되었죠. 그래서 진화론에서 답을 얻었을까요? 진화론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죠? 뭐가 먼저 생겼을까요?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진화론자들은 알까요? 몰라요. 암컷이 생겼다고 합시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생겼겠죠. 그냥 생겼어요. 어쩌다 보니까. 수컷은요? 그냥 생겼겠죠. 그걸 진화라 그래요. 그러면 가인은 누가 낳았죠? 아담과 하와가 낳았어요. 그럼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가 낳아줬겠죠. 이게 상상이 안 됩니까? 암컷이 그냥 생겼으니까 수컷도 그냥 생겼을 것이다, 요건 상상이 되는데, 가인과 아벨 두 형제 중에 아벨이 죽고 가인만 남았는데, 그럼 가인의 아내는 누가 낳았을까? 아담과 하와가 낳아줬겠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두 가지의 신화를 배웁니다. 하나는 진화는 과학이다라는 신화고, 또 하나는 요즘 들어서 동성애는 인권이다라는 신화를 배웁니다. 진화가 과학이라면 원시스포에서 인간이 만들어졌죠. 아메바로부터 진화를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요. 진화가 사실이면 성경은 거짓입니다. 사기치는 거죠.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불면의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교 갔더니 과학 선생님이 진화가 사실이라 그래요. 사회 선생님이 동성애는 인권이라 그래요. 뭐가 맞는 거지? 아이들은 뭐가 맞다고 생각할까요? 학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 진리라고 영원 불리가는 진리라고 외치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과 목사님의 얼굴이 점점 또라이로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물론 학교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재밌게 해주면 교회 옵니다. 근데 공부 좀 하고요. 나름 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은 고민을 해요. 야, 누가 또라이냐? 학교가 또라이인가? 교회가 또라이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을 만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성경이 과학에 무지한 옛날 촌놈들이 나름대로 서술한 책이다. 이제는 옛날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진화라는 것이 과연 과학적 사실인지 그걸 한번 따져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 스포로부터 아미노산 덩어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 보니 그 아미노산 덩어리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봤습니까? 아미노산 덩어리들이 세포가 돼가지고 살아났다. 그걸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머릿속 상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을 사실로 입증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지구 곳곳을 휩쓸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아마 보셨을 텐데 플라스카에다가 공기를 집어넣고서 거기다가 막 스파클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요. 밀러의 유명한 실험이죠. 이 플라스카 안에 있는 공기는 원시 지구의 대기를 가정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원시 지구의 대기를 우리가 알까요? 모릅니다. 그냥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요소들을 모아놓은 거죠. 오늘날 우리가 밝힌 바, 알아낸 바에 의하면 원시 지구의 대기 상태는 밀러가 가정했던 그 구성 성분들과 다릅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때를 모르니까. 다만 지표면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추적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진화의 증거가 밝혀졌다. 그래가지고 그만 미국에서는요, 학교에서 기도가 금지되고, 즉 종교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과학 교과서에서 창조론이 사라졌습니다. 192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60년대 이전이죠. 창조론이 과학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그럼 밀러의 실험의 본질이 뭘까요? 진화를 입증했다고요? 그 당시 과학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유기물이라고 하죠. 요거는 생명체만이 만든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과학이 틀린 거예요.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과학이 틀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철광석이 마그마에 녹았어요. 그래갖고선 철광석에서 철이 분리가 됐어. 그게 철광석이 자동차로 진화한 증거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죽은 거잖아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예요. 단백질도 아니죠. 아미노산이니까. 아미노산이 조립이 돼야 단백질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화의 증거라고 난리를 친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됐다. 가짜 논문. 난리가 났어요. 여러 차례 논문에 의해서 반박이 됐지만 그 위의 사건은 신문에 실리지 않습니다. 조그맣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전자가 있대. 선천적이네. 하나님이 주신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심각합니다. 밀러 실험의 본질은 기존 과학에 대한 수정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로요? 무기물로 뭐를 만드시고 유기물을 만드시고 땡. 성경은 이미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들이 있어요. 갈릴리의 신화죠.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게
종교가 과학을 탄압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다른 과학자들은 뭘 믿었을까요? 천동설. 갈릴레이가 왕따였던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이, 물론 아니겠지만, 모든 과학자는 아니겠지만 천동설을 믿고 있는데 15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톨레미를 거쳐서 1500년 동안 천동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이상한 또라이가 신부님이 나타나가지고 지구가 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묵사발 됐다가 갈릴레이가 또 나와가지고 맞아 그게 돌아 이러고 덤빈 거죠. 그랬더니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럼 왜 교회가 끼어들었어요? 그 당시엔 교회가 재판소니까. 지금도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은 종교다 그래갖고선 재판을 걸어요 미국에서. 그래갖고 창조론을 못 가르치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때도. 사법부가 교회니까 거기다 걸은 거죠. 그래서 입다물어 이렇게 된 겁니다. 뭐예요? 국과학과 신과학의 싸움이에요. 종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화를 입증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이렇습니다. 우연히 아미노산이 생성이 돼야 돼요. 그 아미노산이 어떻게 돼요? 보존이 돼야 돼요. 밀러는 그 아미노산을 번개치자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살짝 빼돌렸어요. 왜? 또 한번 번개치면 망가지니까. 보존을 해야 된다고. 그 아미노산도 인간 생명체에 필요한 아미노산만 있어야 돼요. 그것만 골라내야 돼요. 그래갖고 그걸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 단백질이 보존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단백질이 조립이 돼서 저절로 세포가 돼요. 그 다음에 세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나야 돼요. 죽은 세포 있잖아요. 죽은 시체. 생명 아니잖아요. 살아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야 비로소 이제 단세포 생물 아메바가 만들어집니다. 그 아메바가 어떻게 돼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저절로 핏줄이 되고 그 다음에 뼈가 되고 뇌가 되고 뭐 심장이 되고 다 만들어져야 돼요. 거기다가 자기와 똑같이 닮은 놈을 갖다가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우연히.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연에 의해서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닷가에 가면은 돌무더기들이 자갈띠가 형성이 됩니다. 파도에 의해서. 봐라, 질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수증기가 모여갖고 눈을 만듭니다. 눈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분자의 모양이. 현미경으로 보면 봐라. 우연히 질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눈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새끼를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갈띠가 만들어졌어요. 그거 왜 만들어졌어요? 파도가 일정하게 치니까. 그러다가 태풍 오면 어떻게 되죠? 싹 날아가요. 그걸 그냥 내버려뒀더니 그 돌무더기가 쌓이고 쌓여갖고 담이 되고 나중에 집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미노산 덩어리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나중에 자라갖고 단백질이 되고 세포가 되고 콩팥을 만들고 심장을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레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레고죠. 애기들이 갖고 노는 레고는 아니고 어른들이 우주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머리 쳐박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레고 하나하나를 갖다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선을 만들어요. 로봇을 만들어요. 그냥 눈 감고 막 찍어 누르면 될까요? 아니면 통 속에 집어넣고서 레고를 막 돌리다 보면 그 레고가 착착착 맞춰져서 어느 날 우주선이 될까요? 36억 년 동안 돌리면? 될 것 같아요? 모르죠. 왜?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되지 않을까? 막 돌리다 보면 레고가 하나 정도 끼워줄 수 있겠죠. 우연히. 막 돌리다 보면 어느 날 또 하나가 또 우연히 끼워줄 수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끼다 보면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우주선이. 근데 문제는요. 끼워졌잖아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둬요? 끼워지도록 만들었던 그 운동이요. 그걸 또 빼버려요. 그렇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걸 갖다가 무질서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무질서는 끊임없이 무질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책 찾아봐도 안 나와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 수학식으로 만들어 본 게 이겁니다. 질서가 만들어지긴 무지냥 어려운데 그게 만들어졌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것은 그것이 유지되고 그 다음 질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게 또 유지되고 이걸 식으로 쫙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리미터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결국은 운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0으로 수렴해요. 즉, 안 된다는 거야. 운동이 많아질수록 진화는 불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스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생겨난다라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원시수포에서 어쩌다 보니 자연적으로 물질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물질 아미노산 덩어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로봇은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안 살아나죠. 왜요? 생명이 아니잖아. 세포는 살아날 수 있다. 왜? 생명이니까? 아니요. 생명되기 이전의 세포.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하자고요. 그냥 막 해갖고 어쨌든 레고가 조립되듯이 그냥 아미노산이 막 조립돼갖고 세포가 만들어졌어. 그게 왜 살아나냐고. 왜? 몰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게 답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까? 못 보잖아요. 보지 못하잖아요. 도대체 물질이 어떻게 살아날까? 도킨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놈들이다. 부활을 믿는다. 죽은 시체가 살아나? 죽은 시체가 왜 안 살아나요? 진화론자들도 믿어요. 시체가 살아난다고. 그럼 벌쩍 뛰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아니, 물질이 살아난다며. 시체가 뭐예요? 물질. 죽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생명과 가장 가까운 물질이 뭐예요? 시체입니다. 모든 조직과 기관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숨만 쉬면 돼요. 그런데 원시수포에서 만들어졌다는 아미노산 덩어리는요. 피줄도 없어요. 뼈도 없어요. 개가 살아나는 건 되는데 시체가 살아나는 거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막 굴러가다 멈춘 자동차하고 저 광산에 있는 철광석하고 어느 게 살아나서 움직일 확률이 더 높아요? 망가진 고장난 자동차가 움직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쩌다 보니까 시체가 살아났어. 그럼 진화론자는 믿어야 돼요. 자기들이 믿잖아요. 진화론자이면서 부활을 부정한다면 이게 사이코입니다.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생기가 뭔지 모르겠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시동을 걸어줘요. 인간도 움직이려면 생명체도 움직이려면 누가 시동을 걸어줘야 돼.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시동을 걸어줬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생기라 그랬어요. 호흡을 불어넣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거 해요. 병원에 가면 막 하잖아요. 호흡을 불어넣고 살아나기도 해요. 두 번째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는 종의 기원입니다. 생명의 기원, 종의 기원. 종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아메바로부터 그다음에 말미잘, 붕어, 개구리, 도마뱀, 원숭이, 사람 이렇게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봤어요? 아메바가 말미잘 되는 거 봤어요? 붕어가 도마뱀 되는 거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건 뭐야? 머릿속 상상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가정인 거죠. 성경에는 기적이 많다 그래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와. 그러면 개구리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와. 어느 게 더 기적이에요? 개구리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그걸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개구리가 사람이 됐어요. 단 조건이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망가질까요? 새로운 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아주 새삥 새 자동차를 쫙 뽑았어요. 오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망가지잖아요. 망가진 자동차를 오랜 시간 놔두면 걔가 새삥이 돼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존재, 생명체를 비롯한 모든 것들은 망가져요. 그런데 그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어떻게? 그냥
그걸 갖다가 이제 진화라 그래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저절로 조금씩 됐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으니까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합니다. 자연선택, 돌연변이, 역자생존. 들어보셨죠? 자연선택, 자연이 선택을 한다. 자연이 선택을 해요? 천만의 말씀. 생명체가 선택을 해요. 가뭄이 오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뭔가 자연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생명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남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저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연선택, 그걸 자연선택이라고 해요. 자연선택은 진화의 과정이 아니에요. 멸종의 과정이에요. 적응 못하는 놈들은 죽어요. 적응하면 유지. 진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화는요, 없던 날개가 생겨야 돼요. 없던 지능이 생겨야 되고, 없던 손이 생겨야 되고, 없던 심장이 생겨야 돼. 그게 진화야. 환경의 변화에 적응 못해서 죽으면 멸종이지 진화가 아니에요. 적자생존. 이게 과학의 법칙이에요. 진화의 법칙. 적자생존.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무슨 소리예요? 적합한 자가 누구예요? 살아남은 자. 살아남은 자가 누구예요? 적합한 자. 동호반복이에요. 사기친 거예요. 말장난이라고요. 동호반복이에요. 이런 건 많습니다. 속자 선착의 원칙. 속자, 빠른 자. 빠른 자가 누구예요? 선착, 먼저 도착하는 자. 먼저 누가 도착해요? 빠른 자가. 동호반복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많아요. 강자 우승의 법칙. 누가 강자예요? 이기는 놈이. 누가 이겨요? 강자가 이겨요. 니네 집 어디야? 철수네 옆집. 철수는 우리 옆집. 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이상해.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를 한대요. 그래요? 영화 보면은 돌연변이에서 초능력자들이 나타나죠. 영화예요. 현실은요. 허리 구부러진 물고기. 이게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는요. 장애예요. 우리가 왜 방사능에 대해서 기겁을 해요?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든. 그게 뭐예요? 장애 질병이에요. 돌연변이가 없던 날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본다고요. 실험도 해봤어요. 초파리 가지고 계속 엑선을 쐬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뭐만 만들어져요? 장애 초파리만 만들어져요. 이 실험은 진화론자 한 거예요. 모건이란 진화론자가. 돌연변이는 좋은 형제를 만들지 못한다. 실험이 입증을 했어요. 알렉시 콘드라쇼우라는 진화 유전학자가 이런 탄식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인류는 진화가 아니라 퇴화하게 되어 있다. 인간 게놈, 유전자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녹이 슬고 있다. 왜 우리는 100번도 넘게 멸종되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유전자가, 모든 생명체 유전자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돌연변이에 의해서 퇴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퇴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돌연변이를 갖다가 고치기도 해요. 우리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고칩니다. 몸 안에서 하나님이 고치는 장치를 줬어요. 근데 다 못 고쳐요. 몇 개가 남아요. 그럼 그걸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줘요. 계속. 세대를 내려갈수록 계속 우리는 퇴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인류가 100만 년 전, 50만 년 전에 출현했다면 진화론자의 얘기처럼 우리는 100번도 넘게 멸종했어야 되는 거죠. 안 멸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인류가 그러면 100만 년 전, 50만 년에 등장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진화론자는 그러면 안 돼요. 진화가 안 되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냐? 아, 과거에는 유전자가 퇴화하지 않고 진화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환경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그것을 찾아보자. 종교입니다. 종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란 전제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진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윈은 공이 변해서 고래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은 하이네라가 변해서 됐다고 하고 지들끼리도 말이 많아요. 왜?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왜 도대체 포유류 곰이 물고기가 아니죠. 우리가 분류하기는 포유류. 왜? 새끼를 낳으니까. 비슷하대. 새끼를 낳으니까 이게 곰에서 등치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고래가 됐을 것이다. 토끼가 변해서 됐다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작잖아. 그런데 한 번에는 안 돼. 지들도 알아. 뭐라 그래? 오랜 시간 조금씩 막 변하다 보면 고래가 될 수 있다. 오케이. 봤어요? 머릿속 상상입니다. 조금씩. 요게 진화의 핵심이에요. 한 번에는 안 돼. 조금씩. 그럼 조금씩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관찰이 안 돼. 진화론자들 이게 관찰이 안 돼요.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근데 어떻게 하는데? 여기서. 근데 여기서라고 안 하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도킨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불가능한 산에 오르기라는 거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완만한 등산로가 있어요. 진화는 이런 것이다. 절벽 못 올라갈 것 같죠? 한 번에 안 돼. 근데 뒤에 보면 등산로가 있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 돼. 근데 이게 진짜 멍청한 논리인 게, 아니, 독수리가 날개짓 하면 못 올라가요? 올라가요. 인간은 암벽 등반하잖아요. 표범은 절벽 못 하겠죠. 등산로로 가겠지, 뛰어서. 개미는요? 개미는 암벽반 됩니다. 그죠? 잘 붙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뒷산 등산로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하세월이겠죠. 즉, 완만하냐, 가까지는 절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올라갈 의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있어? 그럼 방법을 찾아야지. 그 방법이 뭐예요? 설계. 의도와 설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가요. 0점과 100점은 다르죠. 그렇죠? 근데 0점과 100점은 같아요. 왜? 0점짜리가 1점 맞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잖아요. 찍어서. 그러니까 0점과 1점 같아. 1점짜리는 2점 맞을 수 있잖아요. 찍어서. 그 1점과 2점 같아. 2점짜리는 3점 맞을 수도 있잖아. 하다 보면 똑같아. 그러다 보면 98점은 99점 같아. 99점 100점 같아. 0점과 100점 같아. 좀 이상한데 이게 말이? 이거 안 믿겨져. 그러면 1점이라 그러지 말고 0.000 1점씩. 0하고 0.000 같다고 할 수 있잖아. 그것도 안 믿어져요? 그 0.000 30번하고 1 같죠? 그래. 횟수만 늘리면 돼. 계속 조금씩.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58초에 튀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넘을 수 있을까요? 8초에 뛸 수 있을까? 1초 줄이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어떻게? 0.0000001초씩 줄이면 돼요. 0.00001초씩. 뛰다 보면 어느 순간에 0.00 그것도 안 믿겨져요? 0.000 30번, 40번, 100번. 내려가고 1. 뛰다 보면 그건 되잖아요. 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막 뛰다 보면 또 0.001초 줄어. 그러다 보면 9초가 되고 8초가 되고 7초가 되고 놀랍게도 우리는 0초에 뛸 수 있습니다. 대박. 이게 바로 진화입니다. 이런 논리를 했었던 철학자가 있었어요. 제논이라는 철학자. 날아가는 화살을 쫙 쐈어요. 근데 화살은 절대로 관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 화살을 쐈어. 중간에 딱 왔어. 딱 보니까 중간이 있네. 그럼 중간을 통과해서 목적지에 가려면 또 남은 거리에 중간을 가야 되죠? 막 와서 그 남은 거리 중간을 와서 어디 또 봐. 또 남았네. 요 남은 거리 중간 계속 중간을 가다 보면 중간은 무한히 있습니다. 아무리 짧더라도 무한히. 절대로 무한은 통과할 수 없어요. 따라서 화살은 관역에 못 날아간다. 쏴봐요. 죽나 안 죽나. 뭐 사기를 친 거예요? 화살은 움직이고 있어요. 정지시켰어요. 정지시켰고 무한 분할을 한 거예요. 막 자르다 보면 못 가게 돼 있어. 그러면 진화론은 무슨 짓을 했냐? 뒤집은 거죠? 곰은 고래가 될 수 없어요. 단절돼 있어요. 유전자에 의해서. 왜 우사인 볼트가 0.00001초씩 줄여갖고서는 0초를 못 뛸까? 유전자 때문에. 유전자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200km까지 달릴 수 있겠다.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해놨죠. 이게 일종의 유전자인 거죠? 아무리 밟아도 200km, 한 220까지도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1000km는 못 달린다고요. 그럼 막 달리려면 200km, 201km 될 것 같지? 되지. 202km, 203km 계속 그래갖고 1000km까지 가요? 안 가요. 어느 순간에 뻥 터지고 말아요. 안 된다고요. 곰이 고래가 안 돼요. 왜? 단절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 잘라요. 막 잘라갖고서는 쭉 무한히 자르다 보면 곰에서 고래로 가는 그 무수히 많은 단계 중에 바로 하나 앞 단계는 왠지 될 것 같아. 사기를 친 거죠. 가능한 것을 무한 분할해주면 불가능해진다. 이게 제논의 논법입니다. 운동을 정지로 살짝 바꿨어요. 불가능한 것이 무한 분할하면 가능해진다. 단절된 것을 슬쩍 연속으로 바꿨어요. 0점과 100점? 안 되지. 그런데 그걸 갖다 막 잘라가지고 0점, 0.000 1점, 0.000 2점 이렇게 잘라요. 그럼 0점하고 0.000 1점은
될 것 같지 않아? 될 것 같아. 끌고 가는 거죠. 개의 종류가 많습니다. 다윈이 진화를 발견했다고는 갈라파고스 섬의 핀칫의 부리의 모양이 다양합니다. 아무리 부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도요, 그 부리가 원숭이 입술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단절되어 있어요. 유전자에 의해서. 개의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놈은 사자같이 생긴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쥐새같이 생긴 놈도 있어요. 그래도 개예요. 왜? 유전자 때문에. 못 벗어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종류가 뭐예요? 유전자대로예요. 유전자대로 만들어졌어요. 보통 진화의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중간 단계 화석 이런 얘기하죠.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켈의 베아도입니다. 진화론을 유럽에 퍼뜨린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곧 인류가 아메바로부터 진화한 과정이다. 그걸 반복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그 배아 단계는 다 똑같아. 왜? 진화의 출발이었으니까. 그래갖고는 배아도를 그린 거예요. 쫙 위에 있는 모양이 비슷하죠. 이게 조작한 거예요. 150년 후에 진짜 사진을 찍었어요.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해켈이 이 배아도를 그렸을 때 이것이 조작됐다는 걸 다른 학자가 알았어요.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조작한 게 아니고 이 화가가 실수를 했다.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매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럼 진화론이 꼽히지 않았을 텐데 넘어간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SNS가 없었거든. SNS가 있으면 작살났지. 근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이놈이 계속 이를 갖다가 교과서에 싣고 가르치고 다닌 거죠. 진화론은 가짜 증거를 통해서 자기를 전도했습니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점진적인 변화, 그것을 나타내주는 중간 단계 변이종 화석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화석이 존재할까요? 도킨스는 존재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쌍벽으로는 라이벌인 굴드라는 진화론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지? 1980년 시카고에 진화론자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결론이 났습니다. 소진화에서 대진화로 가는 중간 단계 화석은 없다. 소진화는요 뭐냐면 변이에요. 강아지가 컸다 작았다, 사람의 피부가 뭐 노랬다 까맣다, 이게 변이. 유전자 안에서의 변화.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변이고 이걸 갖다가 자꾸만 진화라고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진화는 뭐냐? 개구리가 사람 되는 거. 이게 진화예요. 네?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곰이 고래 되는 거. 이걸 보여주는 화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화석 중에 실러켄스라는 거 있죠. 배웠죠, 옛날에. 물고기에서 개구리로 가는 중간 단계 화석이다. 왜 그러냐면 그 지느러미에 뼈 같은 게 있어요. 이 뼈가 자라갖고 손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실러켄스가 지금도 잡혀요. 손으로 바뀌지 않은 채. 멸종된 줄 알았는데 지금도 잡혀요. 한 300마리 정도가 잡혔어요. 이거 찍은 사진입니다. 진화가 안 됐어요. 시조새도 있죠. 날개에 갈고리가 달렸어요. 근데 이 시조새를 가지고 진화론자인 알펜 페두시아 또는 스윈통 같은 조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다. 그러면 도대체 시조새를 가지고 왜 공룡이 새로 진화한 중간 단계라고 얘기하냐. 비슷하다는 게 뭐가? 알을 아니까. 그런데 보니까 날개에 갈고리 같은 게 있네? 공룡의 앞발이 변해갖고 날개가 됐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룡의 앞발이 변해서 날개가 된다고 하면 그 날개가 되기까지의 그 단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수천 수만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 단계들은 다 어디 갔냐고요. 없잖아요. 하나 딱 내놓고 그냥 날개에 갈고리가 달린 그런 특징을 가진 새인 거예요. 그런 새들이 있습니다. 별나게 생긴 놈들이 가끔.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이 중간 단계 화석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오류인 거예요. 진화의 증거는요, 출산이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진화했으니까 비슷할 것이다? 이 말 자체가 틀렸어요. 왜? 진화를 한 적이 없거든. 진화가 입증이 됐어요? 아니잖아. 비슷할 것이다. 그럼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출산하면 비슷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가 낳았어, 아들을. 엄마가 낳았어, 딸을. 그럼 뭐예요? 비슷하죠. 그러면 뒤집어서 비슷하면 아버지예요?
비슷하면 엄마요? 아니잖아요. 역은 성립이 안 돼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다.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닮았을 것이다. 닮았다. 따라서 아들과 아버지다. 이 역은 성립이 안 된다고요. 논리적인 오류예요. 출산을 해야 돼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출산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대요. 비슷하면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분류의 기준입니다. 분류의 기준. 자, 아메바로부터 사람까지의 쫙 아메바, 말미잘, 붕어, 개구리, 도마뱀, 늑대, 원숭이, 사람까지 쫙 늘어났습니다. 비슷하죠? 그렇잖아요. 아메바하고 말미잘 비슷해요. 왜? 살아있잖아요. 말미잘하고 붕어 비슷해요. 물속에서 살잖아요. 숨 쉴 수 있잖아요. 물속에서. 붕어하고 개구리하고 비슷해요. 왜? 등뼈가 있잖아요. 개구리하고 파충류, 도마뱀 비슷해요. 왜? 알을 낳잖아요. 도마뱀하고 늑대하고 비슷해요. 왜? 다리가 4개네? 늑대하고 원숭이하고 비슷해요. 왜? 새끼를 낳잖아요. 원숭이하고 사람 비슷해요. 원숭이 가끔 걸어 다니잖아요. 아, 진화가 입증됐다. 자, 또 해볼까요? 포크의 진화. 포크와 숟가락 비슷하죠? 네, 포크로부터 숟가락으로 진화했어요. 진화의 중간 단계. 뭐예요? 포크를 떨어뜨리니 포크날이 안쪽으로 구부러들어. 와! 중간 단계네? 붙어버렸잖아. 더 확실한 중간 단계. 포크 겸 숟가락. 숟가락같이 갈라져. 이거 확실한 중간 단계네. 진화를 입증해주네. 그래요? 비슷하면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사기예요. 외발 자전거로부터 비행기까지 자동차까지 진화된 게 우리 그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비슷한 거 뚝 그려놓고서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까지 쭉 그려놓고 야, 하고 비슷한 거 찾으면 진화가 입증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기입니다. 출산을 입증해야 돼요. 자전거가 오토바이를 낳는 걸 봐야지. 무슨 얘기냐? 자전거의 페달이 조금씩 변해갖고 엔진이 되어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 해갖고서는 그 페달이 조금씩 변해가지고 엔진으로 바뀌어가. 할 수 있겠지, 조금씩.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순간, 어느 순간 자전거는 더 이상 자전거가 아니에요. 안 굴러가요. 오토바이는 더 이상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망가진 거잖아요. 안 굴러가잖아요.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곰에서 고래로 가는 중간, 갈 수 있어요. 조금씩 가겠지. 주둥아리 커지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져요. 생존이 불가능해진다고요. 진화가 안 돼요. 우주의 기원, 빅뱅. 빵 터져갖고 만물이 이루어졌다. 요즘 빅뱅이 유행이죠. 50년 후에 빅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빵 터지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아무도 못 봤어요. 상상이에요. 그 빵 터졌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 적색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색편을 보니까 우주가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태양하고 우리하고 멀어져요? 아니죠. 멀어지는 건요. 멀리 있는 은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은하만 멀어지고 그 안에 공간은 왜 안 늘어날까? 그것도 모르죠. 뭐 어쨌든 그래 멀어진다고 하자. 그래서 쫙 팽창하고 있어. 이걸 거꾸로 돌려.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에는 여기 막 하다 보면 맨 나중에는 다 압축돼 갖고서는 콩알보다 더 작은 고밀도의 뭔가 거기서부터 뻥 터졌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요. 왜 거기까지 줄어들어야 되는데? 봤냐고. 못 봤잖아요. 왜 거기까지 줄어들어야 되냐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너 거기까지 줄어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압축을 해보세요. 압축이래요? 이 건물을 압축해갖고 콩알처럼 만들어? 실험실에서? 지구를 압축해갖고서는 콩알만큼 돼요? 그게? 상상만 돼요. 과학적으로는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천문학 이론이라는 게요. 아는 게 없어요. 상상이에요. 우리는 우주의 거리를 잴 수가 없어요. 우주가 멀어지는 속도? 별이 멀어지고 있다고? 아니요. 그 별빛은요. 5억 년 전, 10억 년 전의 별빛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보는 별빛은 지금의 별빛이 아니에요. 제대로 없는지도 몰라요. 다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줄어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100만 년 전 거리에 있는 별빛. 100만 년 걸려서 왔잖아요. 100만 년 전에 어땠는지. 그때 별빛이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우주 이론에는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빛이 멀리 가고 있었어.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명한 우주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빅뱅은 단지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하나의 점에서 시작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게 사실일 필요는 없다.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그냥 상상이라고요.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런다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선택이니까. 믿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티븐 호킹이 유명한 물리학자죠. 태초에 신이 없어도 우주는 만들어질 수 있었다. 뭐 때문에? 양자요동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양자요동은 왜 있어요? 중력의 법칙은 왜 있어요?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도킨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신이 창조했다고? 그러면 신은 더 복잡한 무언가가 만들어야 되잖아. 아, 골치 아파. 이거 잘못됐네? 아, 그럼 중력 법칙은 어떻게 생겼는데? 그거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양자는 왜 있고 양자가 왜 요동을 하는데?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냥 있었을 거야. 하나님은 그냥 있었지.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아,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난 그냥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이미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랜드 캐년에 가면 굉장한 계곡이 있습니다. 이 지층이 수천만 년 동안 쌓였다, 수억 년 동안 쌓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협곡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자, 과연 그럴까요? 세인트 헬렌 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이. 산의 4분의 1이 날아갔어요. 그래갖고 뭐가 만들어진 줄 아세요? 수십 미터의 지층이 만들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40m 깊이의 협곡이 만들어졌어요. 요게 그랜드 캐년의 40분의 1입니다. 그랜드 캐년 한 1.5km, 1.6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배 정도 되는 거죠. 지층은요, 오랜 시간 쌓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홍수가 났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세븐 시스터즈라고 영국에 있는 석회암 지층입니다. 한 70m, 77m예요. 이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거 조금씩 쌓였다고? 그러면 77m 정도 쌓이려면 뭐 이거 몇 천만 년 걸리겠죠? 수백만 년? 그럼 수백만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석회만 쌓여? 아니 그때는 뭐 모래도 없고 딴 건 없었어요? 이 웃기잖아요? 지층은요 구분되어 있어요. 모래 지층, 모래가 굳어서 된 지층, 사암층이죠. 그 다음에 진흙 지층, 셰일층이라고 그래요. 석유 나오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석회암 지층, 백악기, 뭐 공룡 나오고 이러는 거. 이렇게 세트로 돌아다녀요. 근데 그 하나의 지층의 길이가 수백 미터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수백 미터가 쌓이려면 보통 100만 년, 뭐 천만 년까지 얘기하는데 그럼 100만 년, 천만 년 동안 계속 모래만 쌓여. 퇴적되다가 그 다음에 또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진흙만 쌓이고 그 다음에 계속 석회암만 쌓여?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실험을 했어요. 굵은 모래와 가는 모래를 섞어가지고 막 뿌려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구분이 돼요. 굵은 것과 가는 것이. 그러면서 지층이 만들어져요. 물에서도 실험을 해봤어요. 흙탕물을 갖다가 막 쓸려보내요. 콜로라도 대학에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층이 형성돼요. 지층의 그 성분이 동일한 이유는 오랫동안 천천히 쌓여서가 아니라 이게 빠른 속도로 쫙 흐르다가 깔아앉으면 저절로 지가 구분이 돼서 깔아앉아요. 그래서 지층을 만들어요. 그렇다면 세인트 헬렌산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그랜드 캐년도 40배의 크기의 그랜드 캐년도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의 한 40배 정도 되는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면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죠. 네. 캄브리아 대폭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캄브리아기라는 지층에서 갑자기 화석이 막 등장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화했으면 이전의 단계의 화석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캄브리아기에서 온전한 생명체들이 막 쏟아져요. 고민이에요. 진화론자들에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난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윈이. 아니요. 수수께끼가 아니라 기적이에요. 기적.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 시생대는 시작. 원생대는 원래. 현생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층들, 화석이 나오는 지층이 다 현생돼요. 무슨 뭐 캄브리아, 백악기, 뭐 주라기 이게 다 현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생대의 특징. 요건 뭐냐면 퇴적 지층도 없고 화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물에 의한 침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지층이 원생대, 그 위에 있는 게. 원생대는 뭐냐? 요거 그랜드 캐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원생대는 뭐냐? 퇴적 지층은 있어요. 즉 물에 의한 침식은 있어서. 근데 화석은 없어. 그 다음에 현생대는 뭐냐? 퇴적 지층이고 화석도 있어요. 여기에서 진화론은 설명을 못해요. 성경은 설명합니다. 보세요. 첫째 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는 홍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퇴적 지층 없이 생명체도 당연히 없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이 됩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물이 한 곳으로 몰리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 한쪽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침식이 일어나요. 쏠리면서 당연히
쓸려 내려가서 퇴적층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원생대에는 퇴적층은 있고 생명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화석이 없어요. 마지막 현생대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기고 땅의 생물이 다 죽었으니 화석이 생기겠죠. 그리고 침식에 의해서 퇴적층이 생기겠죠. 성경은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 지층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책에서 보면 밑에 지층부터 쭉 사람까지 이렇게 생명체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게 지질주상도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고 야 진짜 진화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층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교과서에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유류 시대라 그래. 포유류 시대. 포유류 시대는 포유류만 살았습니까? 조개도 살았어요. 같이 나와요, 개들이. 그럼 조개가 나왔다고 이게 저 밑에 지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계산을 해요. 이걸 어디다 갖다 놓을 것인가 막 계산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나온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무시해. 아니면 지층이 뒤바뀌었다 나중에. 격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지층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연대가 있어요. 연대. 뭐 몇 억 년, 몇 천만 년.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화론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보통들 사람들이 방사성 연대 측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사성 연대 측정 나오기 전부터 진화론자들은 이미 그 시간을 정해놨어요. 합의적으로. 왜? 진화하려면 이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이거 좀 더 늘려야 돼. 조금 더 늘려요. 그래서 지금 늘려갖고 도달하는 게 36억 년?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앞으로 더 늘려야 돼요. 왜? 안 돼요. 36억 년 가도 진화가 불가능해. 그 방사성 연대 측정이라는 게 사실은요. 이게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울이 있어. 저울이 한 5개가 있는데 그 저울 올라갔더니 내 무게가 다 다르게 나와. 그중에 어느 게 맞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게 똑같아요. 방사성 연대 측정하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와요. 어떤 대학원생이요. 교수님이 연대 그 시료를 준비하라 그래갖고선 저 고성 있죠. 거기 지층, 윗지층, 아랫지층 시료를 채취해갖고서는 이제 보냈어요. 미국에다가. 보냈는데 연대 측정을 했는데 그만 글쎄 말이야. 밑에 있는 게 더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일로 와봐 이 새끼야.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오염시켰잖아. 똑바로 안 해? 뒤지고 싶냐? 다시 해보라 그랬어요. 다시 했어요. 가슴 졸이면서 이 멍청한 놈아 멍청한 놈아 조심조심 해갖고 원칙대로 쫙 해갖고 조심조심 해갖고 또 보냈어. 이번에는 제발. 그런데 왜 이걸 밑에 게 또 오래됐다고 나오네.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와, 이 새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이거. 똑바로 못하냐? 미치겠는 거죠. 자책하면서 마지막 3번째.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위에 있는 게 오래된 거로 나왔어요. 그러면 3가지 측정 중에 어느 것을 골랐을까요? 마지막 거. 내 마음에 맞는 측정치를 골라요. 그게 방사성 연대 측정의 기준이에요. 세인트 헬렌사는 이미 연대를 알고 있는 것들을 측정해보면요. 안 맞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만 해갖고서는 제시를 해요. 왜? 모르니까. 이게 맞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연대하고 맞으면 내놓는 거예요. 세인트 헬렌산의 그 암석을 측정해봤습니다. 35만 년부터 280만 년까지 나왔어요. 다 틀렸어요. 1980년이에요. 그런데 35만 년에서 280만 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도 얘기합니다. 방사성 연대 탄소협정 측정 결과는 우리 이론을 지지하면 본문에 인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론과 안 맞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완전히 우리를 부정하지 않아. 그럼 각주에 넣어. 반면에 우리 이론과 완전히 맞지 않으면 버리면 됩니다. 진화론자가 한 얘기예요. 공룡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룡 얘기. 공룡과 인간은 같이 산 적이 없죠. 근데 같이 살았대요. 누가? 역사가. 화석이 발견됐어요. 사람 발자국하고 공룡 발자국. 이거 사기친 거 아니냐? 사기 아닙니다.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게 사기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뭐예요? 중동 메소포타미아 BC 3000년 전입니다. 도장에 새겨진 부조. 조각입니다. 뭐 같이 보세요? 보이세요? 공룡. 옆에 우리가 뼈 가지고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공룡 모습 비슷하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서 저걸 보고 그렸을까요? 그 다음 나일강 풍경입니다. 이건 로마 시대의 작품입니다. BC AD 100년. 거기 보면은 공룡 사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공룡을 뭐라고 불렀냐면 악어 표범이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건 멕시코입니다. BC 500 뭐 이 정도 있었다라고 할 것 같은데 토기로 만든 인형입니다. 공룡이죠. 이 사람들은 뭘 보고 도대체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12세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캄보디아의 뭐죠?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 바로 옆에 있는 조금 사원인데 그 사원에 있는 부조입니다.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사가들이요. 헤로도투스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 과거 역사 기록에는 뭐라고 하냐면 큰 뱀, 성경도 그렇게 하죠. 불뱀 또는 큰 뱀, 아니면 용. 큰 뱀이 있는데 그게 박쥐와 비슷한 날개를 가지고 있다. 뭐예요? 박쥐 비슷한 날개. 익룡이에요. 익룡을 이렇게 표현한 거 헤로도투스가.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를 합니다. 큰 뱀을 봤다. 여기서 큰 뱀이라는 건 9m, 10m 이런 뱀을 얘기하는 공룡을 하는 거예요. 바닷가를 헤엄치더라. 플리니우스라는 1세기의 로마 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에디오피아에도 있고 인도에도 용이 있는데 한 9m가량 되거든. 그래서 내 친구놈이 말이야. 글쎄 용이 벼슬이 있다는 거야.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벼슬 있는 공룡을 못 본 거예요. 공룡 중에 벼슬 있는 애들 있죠? 네. 그 다음에 무슬림 지리학자인 알-이드리시가 얘기합니다. 코끼리도 삼킬 만큼 커다란 뱀이 인도에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기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세종이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대동강에 용이 죽어서 떠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꺼냈다며. 예, 그런데 용도 죽냐? 라고 물어봅니다. 왜? 용이 신성한 동물이거든. 12지간에 용이 나오잖아요. 11개는 실존인데 나머지 그 하나만 상상이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만 상상을 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들이 다 한 번 남으면 죽게 마련인데 용이라고 안 죽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욥기서에. 소같이 풀을 먹는 뱀옷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딴 건 다 제껴놓고 그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백향목이 뭐예요? 나무죠. 꼬리가 나무같이 생긴 뭐가 있어요? 코끼리? 아이고 코끼리 아니잖아. 하마? 등치는 크지만 아니잖아. 그럼 코끼리 하마 등치에 꼬리가 백향목, 나무같이 생긴 게 뭐예요? 공룡. 공룡이잖아요. 성경도 공룡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인간의 기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진화했대요.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원숭이로부터 쫙 그려놨어요. 상상합니다. 이런 사람 본 적도 없고 사는 적도 없습니다. 자, 이거 뭐 가지고 만들어요? 뼈 가지고 만들어요. 그것은 100만 년 전, 50만 년 전. 그거 어떻게 할까요? 상상한 겁니다. 추정한 겁니다. 이 정도 돼야 진화됐을 것이다. 탄소 측정 연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은 탄소가 다 나옵니다. 왜? 측정을 왜 안 하냐면 원래 탄소 연대 측정은요. 10만 년, 5만 년 지나면 측정이 안 돼요. 너무 반감기가 빨라서 빨리 사라져.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측정이 안 되니까 안 해요. 근데 해보면 나와요. 안 해서 그렇지. 공룡을 해보면 2, 3만 년. 그거 했던 진화학자가 작살이 났어요. 감히 다윈의 이론을. 보세요. 보통 진화를 얘기할 때 머리 기울기, 무슨 뭐 머리 크기, 또는 뭐 걷는 다리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거 현대인입니다. 이 사람 제일 저쪽 있는 사람은요. 저 6월 발견되면 원숭이에요. 우리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에요. 등치 요만한 사람부터 이따시한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뼈 조각 가지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골 때리는 상상이 뭐였냐면 이빨 하나 가지고 그렸어요. 이런 모양을 이빨 하나 가지고 그렸다고요. 네브래스카인이라고 유명해요. 이게 원숭이 재판 때도 증거로 제시된 미국에서 진화론을 갖다가 성공시킨 재판이었어요. 그때 증거로 제시했던 게 가짜 증거였다고요. 3년 후에 밝혀졌죠. 그 이빨이 돼지 이빨이었어요. 멸종된 돼지인 줄 알았더니 다른 곳에 살고 있어. 미국에서 멸종됐고 딴 데 살고 있어. 그게 바로 이 상상화의 진실입니다. 뼈 조각 가지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킨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원숭이, 아메바, 사촌간이다. 인간은 원숭이가 비슷하고 원숭이는 뭐야? 도마뱀하고 비슷하고, 도마뱀은 뭐하고 비슷해? 물고기하고 비슷하고, 개구리 막 모두가 사촌간이래요. 그래요? 여러분 원숭이하고 여러분하고 비슷하세요? 아메바하고 비슷하세요? 원시습하고 비슷하세요? 안 비슷해요. 뭐가 안 비슷해요? 다른 동물들은요, 예?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박쥐는 깜깜한데도 앞을 잘 찾아가요.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똑같아요. 예? 까치가 집을 져요. 기가 막히게. 나뭇가지 집을 지는데 비가 안 샌대요. 와,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요, 까치는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똑같아요. 인간은요. 달라요. 문명을 만들어. 그게 뭐예요? 창조 능력이에요. 인간만 창조 능력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거 보세요. 로봇, 책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정보, 지식들, 집들, 컴퓨터. 창조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원숭이한테서 왔어요? 아메바한테서 왔어요? 개구리한테서 왔을까요? 거기에 그런 흔적이 보여요? 아니죠.
어디서부터 왔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백화점에 가서 보면 온갖 물건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물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저것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어요?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땅에서 토기 조각 하나가 발견돼도 이거 사람이 살았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뭔가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이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 설계했어요.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숱한 생명체들, 엄청난 기능을 가진 이 생명체들은 누가 설계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껄끄러우면 우주인. 어쨌든 지성이 설계했다고요. 그냥 안 생겨나요. 뭔가 기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요, 누군가 설계해서 그렇게 만든 거지, 저절로 생겨난 걸 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과학은 뭐예요? 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 거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게 그냥 만들어지냐고요. 만들어진 얘 하나만 가져와봐. 없거든요. 그런데 지성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숱하게 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이 온갖 기묘망측한 생명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누군가 설계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추정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 이런 얘기죠. 키르케골이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은 신 앞에서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굴복하든가 아니면 등을 돌리고 가버리든가. 그것이 인간이란 존재가 가장 중요하게 맞닥뜨리는 선택의 순간이다. 그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말리포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얘는요, 알을 낳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땅 웅덩이에다 묻어요. 거기다 그리고 낙엽을 덮습니다. 그럼 모래를 덮어요. 뭐 하냐? 이게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낙엽이 썩으면서 온도가 나잖아요. 그 온도에서 알을 부화시켜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온도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딱 맞춰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출까요? 신기하죠? 자기 부리로 콕 집어갖고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온도가 감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 너무 뜨겁다 그러면 모래를 해칩니다. 그래갖고선 좀 날려보내요. 그리고 다시 온도를 재보고 적당하다 그러면 덮어버려요. 신기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수백만 번 계속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뭐하러 그랬어요? 왜 그랬대요? 남들처럼 그냥 품고 말지. 그 어려운 짓을 왜 했을까? 원래 그렇게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대장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움직이잖아요. 걔들이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터가 달려있대요. 최근에 아는 거예요.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보이시죠? 우리가 모터보트에 달려있는 그런 모터와 똑같은 구조의 형태의 모터가 있어요. 전기로 움직입니다. 몸 안에 있는 전기로. 근데 이 크기가요, 우리 머리카락의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까지. 엄청나게 작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정밀한 구조의 기계가 들어가 있어요. 우연히 그게 만들어질까요? 만들어 보세요, 한번 우연히. 모터보트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근데 저건 우연히 만들어졌대. 어쩌다 보니까. 근데 미친놈이 아니래. 과학자래. 종교입니다. 꿀벌은요, 육각형으로 집을 짓죠. 우리는 최근에 알았어요. 육각형 형태로 지었을 때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에 알았어요. 꿀벌은 어떻게 알았을까? 실험을 해봤어요. 사각형도 만들어보고 삼각형도 막 해보니까 육각형이 제일 넓네? 그랬어요? 그랬을 것 같으세요?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던 것이죠. 마치 유전자는요,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토니 플루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무신론 책을 썼어요. 그러다 막판에 그 사람이 DNA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도대체 이 복잡한 정렬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건 도무지 불가능하다. 우리는 놀라운 설계자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막판에 턴을 했습니다. 자, 선택입니다. 자칭 원숭이의 후손이 상상한 겁니다. 태초에 우연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을 거냐? 아니면 자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고 있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믿을 것이냐? 선택입니다. 빅뱅, 우주의 씨앗이 빅뱅 갖고 우주를 만들었다고 믿든 또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든 선택입니다.
어느 게 더 과학적인지 몰라요. 다만 어느 것이 또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과 잘 맞아 떨어지냐. 그 당연히 창조가 또 다 맞아 떨어지죠. 우린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무슨 빅뱅은 과학이고 창조는 뭐 종교다 이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은 진짜 멍청한 애들이에요. 무식해서 그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주눅들어요. 빅뱅은 과학이래요. 아니 빅뱅 하는 거 봤냐고요. 그 왜 거기까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정작 그것을 주장했던 당사자들은 그게 상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잘 몰라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왜 하나님을 거부할까요? 창조를 왜 거부할까요? 과학적이라서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만들어? 그냥 만들어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진화론을 선택한 이유는 진화론자들이 스스로 고백했듯이 진화론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창조론을 믿기 싫어서. 창조론을 믿기에는 너무나 그게 거부감을 줘요. 아니 도저히 믿기지 않아. 그래서 진화론을 선택했다고. 골수 진화론자들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바알입니까? 창조냐 진화냐 이거는요 학문적 선택이 아니에요. 내 욕망대로냐? 하나님의 뜻대로냐? 그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택입니다.